예, 방금 소개를 받은 AI 데이터 연구원의 김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ICT 관련 표준을 계속 설명하다가 에너지 쪽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ICT 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개념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리가 좀 바뀌어서 좀 저쪽에서 교체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발표는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을 먼저 소개를 하고 또 이 포럼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화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만든 표준을 구현한 사례를 저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오늘은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이란 명칭으로 소개를 하지만 2019년에 에너지 프로슈머 포럼으로 최초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프로슈머는 전기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에 설립하고 이름이 몇 번 변경이 됐는데요. 이 1차 년도에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에너지 데이터 프로슈머 포럼으로 한번 변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포럼 기간인 2차 년도에 에너지 데이터 프로슈머 일대 저희가 우수 포럼으로 선정이 돼서 이 장관상은 저희가 에너지 프로슈머 포럼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받을 때는 물론 엘타워에서 받긴 했는데 저희만 모여서 받았어요. 근데 어제 시상식을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받았으면 저희도 좀 더 즐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너무 행사가 좀 보기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상은 프로슈머 포럼, 에너지 데이터 프로슈머 포럼으로 받았지만 저희가 이제 에너지 특구인 강주 전람을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 담당 공무원들 설명할 때 이 포럼을 어떤 기구로 보지 못하고 행사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줘서 AI 데이터 연구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게 됐고 이 사무국만 AI 데이터 연구원이고요. 실제로 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포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럼 설립 목적은 TTA 산하에 올해는 38개로 들었는데 이 포럼들 목적들과 비슷하게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를 대응하는 부분이 주요 목적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기존의 에너지 산업 관련된 표준에 어떻게 하면 ICT 관점 또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사업화하고 표준화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ESG 포럼이 생겨서 좀 유사한 포럼이 있어서 저희가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경쟁이라기보다는 저희 각각 TOR이 있기 때문에 좀 협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필요성 부분은 저희가 연역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TOR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TOR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TOR 관련해서 이제 TTA와 저희가 많이 이제 조정할 때는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럼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거래 서비스 부분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결제 시스템 부분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하는 건 아니고 또 AI 빅데이터 드론 기술과 이 분산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융합 서비스 이런 부분이 실증을 하고 있어서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또 IoT 빅데이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전력 수요 관리 관련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이 가정 내 있는 IoT 기기에서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 관련 표준화, 이 부분이 저희 TOR인데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는 현재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이슈는 있는데 아직 표준 개발을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의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올해 이제 표준 개발 확산 포럼으로 처음 된 포럼입니다. 우리 포럼의 표준화 추진 체계도인데요. 다른 포럼들과 유사하게 TTA에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통신, 우리 포럼의 단체 표준이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되고 그 상위에 정보통신 국가 표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산업 표준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통해서 산업부의 국가기술표준의 KS 이 표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자주 협력하고 있는 강주 지역 사업단, 전남 지역 사업단, 사업 평가단, 또 강주 TP, 전남 TP와 업무 협력을 주로 하고, 이쪽에서 도출된 표준화 이슈 중심으로 표준 기술 구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는 IEEE, PES, 파워 에너지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제 스마트 에너지 파워 얼라이언스, 세파와 OSGP, 오픈 스마트 그리드 패널 프로토콜, 이런 기구에 대한 활동을 저희가 현재는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미러링 정도 하고 있고요. 또 IEC JTC1 SC25에서는 워킹그룹 5에서 표준을 제안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포럼 임원인데요. 저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의장단은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의장으로는 우리 연구원의 송관호 원장님이 의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부의장으로는 한양대학교 최진식 교수님, 또 운영위원장으로는 한전 KDN의 김성만 차장님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저희가 좀 아직은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야 하고요. 또 이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추천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다른 포럼들하고 유사할 것 같고요. 저희 1년에 뭐 1, 2회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그 운영위원회는 좀 예산상 많이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의장당 중심으로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반기획위원회에서는 표준화기구 대응 부분과 이제 국내 이제 유사 포럼이나 협력 기구들과 협력 방안들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산하 워킹 그룹으로는 대응 표준화 기구 분석 워킹 그룹, 또 표준화 이슈 발굴 및 분석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술위원회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표준 개발과 아이템 도출은 이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기술위원회에서 대부분의 표준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기술위원회만 위원들이 좀 많은 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분배를 좀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기술위원회 산하에는 현재 이제 표준 개발하는 중심으로 워킹 그룹이 이제 있는데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워킹 그룹이 있고요. EMS 에이전트 워킹 그룹, 또 에너지 프로시머 워킹 그룹, DR, 우리 수요 반응 서비스라고 하는 DR 서비스 워킹 그룹, 또 스마트 AI 가전 워킹 그룹, 마지막으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워킹 그룹, 이렇게 워킹 그룹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양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제가 개발하고 참여한 실적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쪽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에너지 분야 GDPR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GDPR 대응 워킹그룹과 스마트 미터링 보안 워킹그룹, 이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대정부
대응을 위해서 만든 워킹그룹이고요. 저희가 뭐 포럼의 정량적 지표 중에서도 정부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워킹그룹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도 산업부의 그 수요관리 PD님이 저희 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대정부 정책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사업화 부분은 저희 포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을 많이 기술위원회에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포럼 같은 경우는 어떤 표준 개발의 정량적 목표도 좋지만 이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절차서 부분은 뭐 여기에 오신 분들이 표준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포럼을 모르는 또 에너지 쪽의 중소기업들은 표준에 대해서 많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고 특히 지방 기업들은 너무나 그 표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포럼에 표준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이해관계인 자체가 회원인 거고요. 현재 저희가 뭐 회원사 회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원사를 저희가 이렇게 막 홍보해서 늘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사무국에 좀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또 찾아오는 기업 중심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표준이 제안이 되면은 표준 초안 검토가 되고 해당 위원회에서 이 표준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면은 해당 워킹그룹이 운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역할이 아니고 이 사무국의 역할이니까 기업들은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저희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신청 방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을 보니까 예. 표준 제정 현황입니다. 우리 포럼이 아까 그 첫 번째 철도 표준화 포럼 같은 경우는 그 저희보다 1년 더 뒤에 했지만 저희보다 표준 실적은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정된 표준 4건, 현재 제정돼 있는 건 4건이고요. 에너지 프로시머 전력 거래 서비스 참조 모델 표준, 그리고 햄스용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에 대한 정보 보호 요구 사항 표준, 그 에너지 빅데이터의 시각화 서비스 참조 모델 표준, 또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그 공기청정형 스마트 버스 정거장 서비스 참조 모델 표준 이렇게 4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올해 제정되어 있는 표준은 뒤에 그 개발 중인 표준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작은 이미지는 이제 TR들인데요. 그 에너지 정보 관련해서 이 TR을 4개 정도 개발을 했고요. 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표준 중에서 좀 저희가 그나마 이제 좀 소개할 수 있는 표준 2개 먼저 하고요. 또 개발 중인 표준 2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거래소 참조 모델 표준인데 저희가 어떤 이 거래에 대한 기술적인 리ኳ이먼트를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준이 기업들은 표준이 없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참조 모델 중심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이 표준은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거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이런 참조 모델의 서비스 모델 4가지를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단독주택 간의 전력거래 서비스, 그리고 학교와 집단주택 간의 전력거래 서비스, 그 빌딩 건물과 다수주택 간의 다수 단독주택 간의 전력거래 서비스, 그리고 기업에서 제안을 해서 표준이 개정된 부분인데요. 건물과 건물 간의 전력거래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 에너지 프로슈머는 이제 단독주택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집을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양과 생산하는 양 중에 잉여 전력, 생산하고 남는 전력이죠. 이 부분이 프로슈머가 아닌 이웃집에 이제 상계 거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이 생산한 전기의 단가가 한전에서 공급받는 단가보다 낮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좀 한전이 적자라고 막 이슈가 좀 많은데 워낙 그 전기 요금이 착해서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사업화가 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꼭 꽤 비싼 곳이 많고 이런 서비스 실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실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꼭 전기 요금의 문제는 아니고 전기 사업법상 그 전력 거래 부분은 이제 한전과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구현하는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은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공기청정형 스마트 버스 정거장 서비스 참조 모델인데요. 이게 에너지 데이터 프로슈머 포럼과 약간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관련이 있게 지금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버스 정거장이 지금 서초구에도 있고요. 다양한 많은 지자체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의 없이 그러니까 정말 무분별한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례들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참조 모델을 광주 광산구청에 제안을 했고요. 이 실증 사업에 반영이 돼서 사업화를 했고 지금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와 관련성이 있냐면 여기에 사용하는 그 이제 서비스는 공기청정 서비스나 그 어떤 냉난방 서비스는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정거장 무조건 만들어서 전기를 갖다 뭐 끌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기 부분이 인허가 사항이라서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실증을 하지만 이 구청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표준 모델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업 실제 개발하는 기업에는 에너지 독립형 모델을 사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표준을 저희가 또 신규 개발하고 있고요. 에너지 독립형이라고 하면은 한전 전력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 버스베이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소비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표준인데요.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기능 요구 사항 이 표준입니다. 이 부분은 ISIC 15067-3번에 명시된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EMA에 대한 모델과 또 ISIC 15067-3-3에 명시된 EMA에 대한 모델을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 EMA에 대한 기능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이 표준이고요.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 참조 모델 인터페이스 표준은 같은 표준 ISIC 15067-3 또 같은 표준 15067-3-3에 명시된 EMA에 대한 상호 연결된 EMA에 대한 참조 모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표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여러 EMA가 공통으로 이제 공동 에너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앞에 표준과 이 참조 모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표준과 인터페이스 표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달 23일인데요. TTA 주관으로 하는 ICT 인사이트, ICT 스탠다드 인사이트라는 행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 주제는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국제 표준 개발 현황과 표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에디터인 한양대 최준식 교수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일에 아마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께서는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표준 기술의 구현 사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 프로슈머 전력거래 서비스 사례인데요. 단독주택 간 전력거래 서비스 부분은 실증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천의 솔대마을이라든지 또 경기도의 수미마을 이런 데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실증까지는 저희가 구현을 해서 참여를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사업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와 집단주택 간 전력거래 서비스, 건물과 단독주택 간 전력거래 서비스는 저희가 아직 구현을 못했고요. 기업이 이제 직접 제안한 빌딩과 빌딩 간 전력거래 서비스 부분은 기술을 구현을 해서 사업화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프로시모의 전력거래소 3조 모델 표준은 그 표준화 구현 내용이 수요 감축이 발생했을 때 이 수요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제 고객 간 이 수요 반응 자원을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참여한 고객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 자원 반응 그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사업자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에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 너무 더울 때 전기를 많이 쓰면 이게 이제 블랙아웃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미리 차단을 시키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이게 대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블랙아웃이 될 것 같은 징후가 있을 때 미리 감축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감축 명령을 하게 됩니다. 300kW라고 예를 들자면 이 전체 사업장 A, B, C 사업장에서 각각 이제 100씩 감축하기로 이제 전달을 받은 거죠. 그럼 A 사업장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용량이 300kW를 했는데 100kW밖에 안 쓴 상태라서 200kW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B 사업장 경우는 계약 용량 300kW 다 쓴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감축을 100을 해야 되니까 페널티를 먹게 되는 상황이고요. C 사업장 경우는 300 계약 용량 중에 200을 썼기 때문에 100kW가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감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B 사업장입니다. 이 페널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 고객으로부터 A 고객으로부터 100을 전달받았을 때 이 페널티가 아닌 어떤 감축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이 거래하는 전기 단가가 훨씬 페널티보다 낮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는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건 2016년 6월쯤에 6시에서 아니 16시, 17시에 이제 실제로 감축 명령이 있었을 때인데요. 이 공공기는 한 86개 정도 기업이 물어보니까 아침 물으면 86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7메가와트 정도 감축 양인데요. 정산 단가 이거는 이제 그 킬로와트당 단위로 보시고 한 달 단위로 금액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력 거래를 안 했을 때는 감축 이행률이 한 89% 되고 일단 거래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도 감축을 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산금을 2,900만 원 정도 정산금을 받은 거죠. 감축했기 때문에. 근데 전력 거래를 했을 때는 감축 이행률이 100%가 넘고 즉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족한 감축 이행을 못한 건물에 감축 남은 데서 이렇게 거래를 서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률이 이제 102%가 됐고 실제로 35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이익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구현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트업이었어요. 직원이 5명 좀 안 되는 임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19년에 이 표준을 참조 모델 표준을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이 기업이 20년 그 19년 되게 힘들었었어요. 또 자금 사정이 있고 좀 정부 사업을 하기 힘든 경우였는데 우리 포럼을 만나서 너무나 좋게 됐고 다행히도 여기 이제 TTA에서 20년도에 표준을 구현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기업에서는 그 표준 구현 사업비를 통해서 몇 달을 버티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표준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 같은데 2020년도에 이 행사에서 해당 기업이 발표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이 기업이 잘한다고 많이 소문은 있었어요. 에너지 신산업 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저희가 좀 잘 나가는 기업이 한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오늘 물어보니까 회사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해줌이라는 회사에서 이 쿠루, 이 실제로 이제 표준 규현은 쿠루라는 작은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 상태고요. 내년에 합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잘 받았다고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잘 받아서 아주 잘된 사례이고요. 이 크루 대표는 저희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저희 포럼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업이 좀 잘 성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강주 전남을 다니면서 이 작은 영세한 기업들의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말이 좀 느려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거장 서비스 참조 모델도 이렇게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앞에처럼 거래 서비스처럼 저희가 구현을 사업화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많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포럼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표준 신청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 사항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원가입하고 제목 쓰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업에 설명을 하고 합니다. 우리 포럼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합니다, 모이세요보다는 저희가 찾아가요. 방문 서비스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